이미 다녀온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막바지 여름 휴가 계획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시간 운전을 하기도 하고 레저나 수상 스포츠 즐기다가 급성으로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허리 아파본 경험이 있어서 이제 좀 잘 알지만 아프면 일상생활 너무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허리 질환이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허리 하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을 봤을 때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허리 디스크가 맞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여름철이 갈 때 뭐 8월 달이 기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병원에 있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이 시기가 또 8월 달이랑 그리고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일단 허리 디스크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 허리뼈는 이렇게 뼈가 하나씩 벽돌처럼 쌓여 있고요. 안쪽에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있고 뒤쪽으로 신경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쪽 왼쪽이 배 쪽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등 쪽입니다. 네. 정상적인 상황은 뼈와 뼈가 하나씩 잘 위치를 해 있고 디스크가 제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튀어나가게 되는 걸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는 디스크의 탈출증 그리고 추간판의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가게 되면 뒤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끼이게 되겠죠. 이렇게 찌그러진 디스크와 눌린 신경들이 우리 허리 쪽의 통증과 다리 쪽의 저림 그리고 마비 증상까지 같이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 수술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술이 꼭 필요한 걸까요? 옛날 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수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죠. 그때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고도화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수술이 너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그렇고 치료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수술을 위주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시 또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받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후유증을 가지고 온다는 것들을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행을 하고 있지만 수술을 하지 않은 방법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딱 3가지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리 쪽에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비라는 게 힘이 조금 빠진다 이 정도가 마비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를 아예 쓰지 못한다. 한쪽 발로 디디지 못한다. 이 정도까지 가야 마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소변의 장애라는 것도 뭐 며칠간 변비가 생깁니다. 뭐 이런 식의 증상들이 아니라 아예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들 또는 일주일에서 뭐 진짜 2주일까지 변을 뽑아내지 않고는 변을 내 힘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다른 치료들이 다 해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이때만 수술을 하는 경우 전체 환자의 한 1%에서 2% 정도 생각보다 양은 정말 적습니다. 네, 정말 적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에. 근데 이제 앞서 수술 얘기를 했지만 수술을 한 후에 이제 치료 과정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환자의 사례를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아니면 없던 부분들에 오히려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을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원에 있다 보면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종종 만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통증이 다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2차 수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주사 치료나 아니면 진통제를 복용을 하는 이런 방법들로 통증을 그냥 잠재워 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자, 우리 몸에는 결국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안쪽에 들어가면서 조직에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이미 한번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신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 통증이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수술 흉터가 남기 때문에 이게 또 신경이랑 같이 유착되는 경우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약을 복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다시 약효가 떨어지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때는 안쪽에 신경 주변의 염증 반응들과 그다음에 유착된 부분들을 씻어내 줄 수 있는 약침 요법들을 시행을 해보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약침들이 있겠지만 주로 이제 심바로 약침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심바로 약침이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고 신경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약침 요법을 시행을 해서 신경 주변을 다시 한번 씻어내주는 치료법들을 먼저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 내 몸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이루지 못할 때 신경 주변에 다시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손상된 부분들을 다시 또 자극을 함으로써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때 추나요법을 통해서 내 몸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다시 또 뇌에 재각인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통증 때문에 오른쪽에 통증이 있어서 왼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동작들이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측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 좌측으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 왼쪽 또는 오른쪽에 증상들이 둘 다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동작들을 오른쪽을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어라는 신호를 다시 또 올려줌으로써 좌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들이 추나요법의 간단한 이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신경 주변의 염증과 그다음에 유착된 부분들을 씻어내줄 수 있는 약침요법, 그리고 내 몸에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추나요법, 이렇게 두 가지를 시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술 후에도 저렇게 아프다라고 하면은 왠지 좀 수술한 게 후회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척추나 관절, 특히나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을 주로 보는 병원에 근무를 하는 또 한의사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런 환자분들이 대부분들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의 일정 부분들의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경 쪽이나 아니면 근육이나 인대나 관절 이런 힘줄 쪽에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수술이 또 이제 증상들이 유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내 몸에서 뭔가 꺼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간 부분들만큼의 불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증은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기는 하지만 그게 나아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수술 후 통증 증후군 또는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때는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 계속 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떤 치료하나요? 방금 영상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심바로 약침이라는 제가 치료법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염증을 줄여주고 씻어내주면서 신경을 좀 재생시킬 수 있는 심바로 약침도 효과적일 거고요. 또 봉침, 벌침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력한 진통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침 요법들도 효과적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추천을 좀 드리고요. 통증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되면 결국 이제 재활요법, 불안정성을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내 몸의 재활요법을 위한 운동이나 아니면 추나요법, 이렇게 두 가지를 시행을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치료 후에 저렇게 아프다고 하면 움직이는데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또 허리에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픈데 운동해도 되나요? 네, 환자분들한테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제가 아프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얘를 좀 풀어놔야 되겠죠? 네. 그런 말씀들 하세요. 네. 말씀들이 정말 많이들 네, 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신경이나 어떤 조직에 손상이 있을 때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단순히 굳어 있거나 아니면 뭉쳐 있을 때는 오히려 운동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치료받으시는 그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수상 레저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또 심하게 즐기다 보면은 다쳐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또 디스크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편인가요? 네, 최근에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제 평소 때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다 어때요? 앉아있을 때 우리가 뭐 자세는 꾸부정하고 목은 앞으로 쭉 빠져있는 1.5 거북목 다들 가지고 있고 복근은 많이 약해졌고 이런 상황들에서 갑자기 활동량을 늘리게 될 때 네. 그때 디스크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평소에 허리 건강을 유지를 하는 게 이제 허리 디스크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네. 허리 디스크가 발생해도 빨리 회복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평소에 도움되는 방법 없을까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결국 제가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결국 디스크라는 것들은 일단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100명 중에 한두 명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치료를 잘할까 이 부분들이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평소 때 운동이 없다가 과도하게 활동량이 증가되는 여름철이니까 아무래도 바깥에서 활동을 할 일이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 운동을 해주시는 것들 이게 디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준비 운동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선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요즘 감기 증상을 느껴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코로나19 확진 네. 판정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마스크 쓰는 걸 권한다고 하는데 개인 위생 신경 쓰셔야겠어요. 네, 질병관리청에서는 8월 말까지 유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위기 단계를 높이지는 않지만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 생활화하는 등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찜통 더위인데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